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책 리뷰를 여러분들과 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어, 논문을 준비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 정도가 됐으면 하는 이제 바람으로 네,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문헌 리뷰라는 것이 음,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알 필요는 있을까요? 어쩌면 논문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 문헌 연구에 대해서, 이 문헌 고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일까라고 생각해 보기보다는 그냥 뭐 키워드 넣고 적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그 연구에 몰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 상황이든지 간에 누군가가 옆에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럴 때 의미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이제 거기에 힘을 얻어서 또 다른 이제 나의 생각을 덧붙여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그런 일들이 그러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에 어떤 본질적인 어떤 의미나 내용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좀 깊은 내용을 좀 학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는 이 문헌 리뷰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문헌 리뷰의 뭐 여러 가지 어떤 목적들, 그리고 정보,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거를 검색을 하는 어떤 소스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 전략들 등등등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 이 책의 좀 이제 특이점은 좀 템플릿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연습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 좀 특이한 점입니다. 음, 먼저 오늘은 그 과연 문헌 연구라는 것은, 문헌 고찰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는 과연 문헌 고찰을 하면서 어떤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몇 가지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요약적으로 전달을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문헌 고찰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여기에 굉장히 이제 유명한 학자들의 그 문장들을 통해서 우리는 문헌 고찰이 무엇인지 좀 새겨볼 수 있는데요. 이 베리라는 학자는 이제 문헌 고찰은 우리에게 어떤 그런 핵심 질문, 그리고 당신의 어떤 주제에 관련해서 지식의 어떤 상태를 좀 펼쳐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 같은 것들을 좀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막연하게 뭘 하지 않으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토대로 뭔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기반의 전체적인 그림을 조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문헌 리뷰는 어떤 중요한 챕터 중에 일부분인데 그 연구를 착수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정의 아니면 배경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목적이 있는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헌 고찰을 할 때 그 정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또 배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맞는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문헌 고찰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죠. 서칭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가 이것을 쓸 수 있을지 쓸 수 없을지, 혹시 다른 개념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연구 문제의식과는 또 어떠한 차이가 있을지 등등등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문헌 리뷰의 어떤 그런 목적은 그 이전에 진행되어 왔던 그런 어떤 연구에서 인사이트를 좀 얻고 배경이나 어떤 맥락의 어떤 형태, 그리고 프로젝트의 그런 어떤 연구 프로젝트들을 좀 약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문헌 고찰을 하는 정말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정말로 이 연구들에서 내가 뽑아낼 수 있는, 내가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문헌 고찰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볼까요? 문헌 고찰은 어떻게 보면 좀 제한된 어떤 연구를 설명을 좀 통해서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논쟁점의 일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문헌 고찰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면은 이런 템플릿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템플릿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과연 이 연구함에 있어서 좀 이런 그냥 막연하게 누군가에게 듣고 막연하게 내가 이렇게 할 것 같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연구에서 지향하고 있는 문헌 고찰의 어떤 방법들에는 어떠한 단계들이 있을 수 있을지 템플릿을 통해서 좀 연습을 해볼 수 있다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읽어보시면 좋을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고요. 이 문헌 고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좀 그 내 연구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서 비롯되는 문제 의식을 생성을 해서 또 실험 연구나 아니면 이런 연구 방법들을 통해서 결과를 내는 그런 형태의 연구가 있는 반면에 또 이전에 진행되어 왔던 연구들의 결과를 이렇게 좀 종합을 해봄으로써 그런 어떤 종합된 의견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엄격하게 고찰을 해서 이제 결론이나 아니면 현황 등을 분석하는 형태의 그런 연구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연구들을 이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이제 문헌 고찰을 통해서 하는 이제 그런 연구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좀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스탠드 언론 리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연구 주제의 키워드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문제 의식을 찾고, 그래서 스탠드 언론 리뷰, 그다음에 셀프 컨테인드 리터처 리뷰, on a particular topic, 이 특별한 어떤 그런 주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하는데 어떤 과제처럼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성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문제의식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연구 방법 찾고 그리고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이 스탠드 언론 리뷰라는 것은 좀 이렇게 그 어떤 크리티컬한 그런 탐구가 가능한 어떤 특별한 영역에서의 크리티컬한 탐구가 가능한 그런 어떤 연구가 된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그
시스테믹한 리뷰, 이 체계적인 그런 문헌 고찰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이 아니라 그 전체에 대한 어떤 과업을 평가를 하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착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이렇게 개인적인 연구들을 이제 모아서 그것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알려주는 동향 같은 것들을 알려주고 종합하는 그런 어떤 덩어리들의 묶음이다라는 이제 표현도 여기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또 해보실 수 있는 템플릿으로 여러분들이 아직 그 문헌 고찰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저는 잠시 시간을 내서 한번 고민을 한번 살짝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고민이었으면 좋겠냐면 여기 보면 이제 템플릿이 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 템플릿들 중에서 저기 보면 이 태스크 2.1 템플릿을 보면 우리 자신만의 어떤 연구에 어떤 성찰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따라서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연구의 주제, 그리고 연구의 어떤 질문들. 근데 이 두 가지는, 이거 첫 번째는 좀 쉬워도 이 두 번째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건 비워놓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 그리고 시대적인 맥락, 그리고 이론이나 개념, 그리고 관련된 용어, 그리고 이전 연구의 어떤 제한점들, 갭들, 뭐 도전하는 과제들, 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이전에 진행되어 왔던 연구들의 어떤 이슈의 어떤 중요성들, 이런 것들을 주제로 관련된 포인트들이 있다면 옆에다가 좀 적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과연 나는 내 연구에서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일까? 그래서 적어보고 그걸 또다시 이제 찾아보고, 그래서 거기에서의 어떤 그 APA를 남겨보는, 그리고 또 시대적인 맥락은 뭔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연구는 뭐 디지털 시대를 뭐 맞이해서 더 부각되는 건지, 아니면은 오히려 과거에 했던 기본적인 그런 이론을 기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저에 있는 그 제너럴 스킬이나 이런 기능들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론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적어보고 이 내용에 따라서 어떠한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지 연구물들을 검색해보고 거기에 이제 키가 되는 레퍼런스는 뭔지 여기에다가 쭉 나열해보는, 네, 이런 연습도 한번 집에서 좀 천천히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게으른 스타일이라 이거를 적고 여기다가 하나씩 이렇게 적는 그런 연습보다는 이런 키워드들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내가 검색했을 때 내가 뭘 좀 고려해서 검색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검색해서 바로 키 레퍼런스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한 가지만 겹칠 수는 없겠죠. 뭐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도 있고 컨템포러리 컨텍스트도 있고 뭐 티어리 컨셉 이런 것들은 아마 다 겹치는 걸 거예요. 1년에 이게 하나로 못 꾸밀 텐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이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맥락이 어떤 건지, 그리고 또 관련된 용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찾다 보면 내가 이런 갭이나 아니면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나 도전하는 과제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볼까? 그리고 결국은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네, 결국 키 레퍼런스를 찾을 수 있는, 네, 이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